노회찬 선배. 선배라고 부르셨군요, 평소에. 노회찬, 뭐, 형님. 어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여의도 계신 분들도, 여야나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뭐 정치적으로야 반대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다들 좋아하셨던 분 아닙니까?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진보 진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같은 게 있었어요. 약간 네. 경직되고 굉장히 네. 고집세고. 빨간 머리띠. 예, 예, 투쟁적이고. 예. 근데 이제 그분은 정경련에서도 좋아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예. 인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뭐 정경련이라고 100% 틀린 이야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가끔씩 그러니까요. 일리 있는 예. 이야기도 할 거고 그런 부분 또 수용을 해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진영 전선적인 사고 예. 이걸 뛰어넘었죠. 그래서 포옹하는 진보. 화법도 사실은 뭐 그 이전에 진보 진영 화법은 완전히 달랐죠. 예. 다르죠. 그러니까 이념 진보가 완전히 생활 진보로 예. 뿌리 내리고 이걸 확산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분이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당시 원내 진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대중적 인기를 진보 정당에 처음 가져다 준 분이다. 예. 하는 일은 그 이전과 그 이후 진보 정당이 같았지만 그걸 대중하게 접근하게 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죠. 그렇죠. 그분하고 당시에 저도 아직 기억하는데 권영길 대선 후보 때 네. 그 가정 형편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비슷한 표현을 쓰셨잖아요. 예. 그 표현하고 불판 갈아야 된다 예. 하는 게 진보 진영에 대한 이미지를 확 바꿨죠. 한 번에 바꿨습니다. 예, 한 번에. 맞습니다. 예, 한 번에 바꿨고 지금은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의 화법에 많은 분들이 익숙해졌고, 예, 그런 화법을 정치인들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가워하는데, 그때는 한편으로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참신하고. 예,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 2004년에 KBS 토론회 다음날 신문 지면이 대부분 그 이야기로 덮였습니다. 예, 이런 진보 정치인이 나타났다고. 사실 뭐 저도 화제였죠. 정치에 입문하면서 이제 닮고 싶은 정치인, 선배 정치인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노회찬 선배 어떻게 정말 저는 한번 볼 때마다 저도 뭐 토론도 같이 해본 적도 있지만은 토론을 이기신 적은 없는 걸로 압니다. 제가 감히 이기려고 안 하죠. 이기려고 하셨겠지만 이기실 수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화법을 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죠. 예. 하태경 의원의 화법도 일정 정도 모사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따라 배우려고. 예. 사실 저는 뭐 보수 진영의 노회찬이 되고 싶은 노회찬 키즈죠. 농담이 아니라 그 화법을 따라하고 싶은 정치인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됩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그거는 타고나는 거라. 그렇죠. 타고나고 또 그분의 인생 역정 속에서 이제 뿌리가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정치인 안 했으면 이분이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래서 문화예술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도 놀랐는데 이제 예술적이고 낭만적인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본인에게 부여한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정치인이 평소에 겪는 고충 중에 하나가요. 네. 이제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데 네. 이걸 꼭 이제 사적으로 아는 관계에서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주려고 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지다 나는, 네. 또는 나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당신이 정치 활동을 제대로 잘 하길 바라서 주는 거다. 이런 돈들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 가까이서. 특히 현금 세대. 예. 요즘은 현금을 거의 안 가지고 다니고 온라인으로 붙이고 하는 게 더 편한 세대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세대들이 있잖아요. 현금을 주로 쓰고 그러면 만나서 이제 봉투에 꺼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도 숙제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걸 온라인으로 붙여주셔야 되고.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요. 그래서 만나서 실제로 도망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충격요법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더 큰
시험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같은 정치인으로서는 뭐 그 고충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도 꽤 있긴 하더라고요. 예. 현실적이지 않다는 부분도 좀 있고. 이번에 아무튼 정치자금법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한도 얘기가 없어요. 예. 이게 말이 맞죠. 되냐 싶은데 대신 그 사용을 투명하게 하게. 그렇죠. 하죠. 예. 뭐 저희들이 볼 때는 미국은 저래도 되나 싶게 정치자금 막 쓰는 정치자금에 대한 한도가 미안하죠. 없습니다. 한도. 예. 우리는 출조하고 한도도 정하고 그 규정이 많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하도 검은 돈들이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만든 것도 뭐 이해 가는데 현실화할 부분이 있긴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건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예. 기무사 문건 관해서는 이제 입장을 좀 바꾸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바꾼다기보다는 뭐 정도 하시려면 정정보다도 이제 어쨌든 제 이야기가 맞은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8페이지는 실행 계획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된 거고. 이게 어떻게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죠. 근데 그건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었죠. 물론 이제 실행 계획이 나와서 67페이지짜리 실행 계획이 나와서 이건 실행 계획이라고 봐야죠. 그건 100% 실행 계획이죠. 저도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뭐 오판했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실행 계획까지 간이 그렇게 부을 리가 있나. 그게 상식이긴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상식으로는 21세기에 그러니까 이게 개념 계획만 있는 것과 실행 계획까지 같이 있는 게 많이 다른데요. 뭐 어떻게 다르냐면 어쨌든 67페이지짜리 실행 계획이라고 보시는 거죠. 실행 계획이죠. 실행 계획을 준비했던 것이고. 그때는 오판했다고 인정하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실행 계획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시고. 그렇게까지 간이 붙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쪽 집단이 이렇게 본 것인데, 근데 이제 개념 계획만 있다면 한민구 장관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요. 그 얘기는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실행 계획 쪽으로 지금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행 계획이 있다면 한민구 장관 이야기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행 계획은 당시에 이제 탄핵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둔 집단 세력은 청와대밖에 없어요. 청와대였죠. 청와대 말고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군 기무사, 정무장교 또는 뭐 청와대하고 어떤 커넥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각이었는지 이 기무사 문건을 작성한 주체들은 적어도 기각 가능성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거기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꽤 있다고 공감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60명을 진보라고 분류했는데 130명. 160명. 근데 사실 의석으로 보자면 160명이 진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 하태경 의원처럼 보수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분들도 다 이쪽 부류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2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자기들이 설득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죠. 찾았겠죠. 사실 제가 그 궁금해요. 저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지. 제가 보기엔 체포 대상에 넣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탄핵에 관해서는 가장 먼저 얘기하신 이야기를 했죠. 분 중에 하나고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고 탈당도 일찍 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군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계엄을 시도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반대하셨을 거 아닙니까? 반대하고 저는 아마 설득하려고 했을 겁니다. 군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아니 물론 이미 탱크를 몰고 나왔으면 설득이 불가능하죠. 뭐 탱크를 몰고 나오기 전에 당신들 역사의 역적이 된다라고. 새벽에 탱크 몰고 오는데 언제 설득합니까? 이미 알았을 때는 이미 탱크가 광화문과 여의도 앞에 섰는데요. 요 계획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잡아가겠다. 요 계획만 보더라도 그리고 당시 3월이면 이미 탈당하셨잖아요, 다들. 3월이면 그렇죠. 이미 탈당한 뒤죠. 그게 야당입니다, 그때는 이미. 그렇죠. 야당이네. 야당 의원들 체포 계획에 당시 바른당도 상당수 의원이 포함됐다고 봐야죠. 탄핵을 찬성하고 표를 던지고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상상이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전제를 많이 단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현실이 됐으면 만약에 실제로 탄핵이 기각됐다. 예. 그럼 하야를 해야죠. 그렇게 하야를 할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청와대가 이런 문건 작성과 연루됐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됐으면 합법적인 법 집행이다. 이런 명분하에 계엄령 무력을 선포대. 동원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리고 국회의장도 무력화하고 국회도 무력화하면 사실상 군을 법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이번 문건에서 가장 극악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국회는 해제할 그런 수도 있는데 상상을 했다. 네. 그 자체가 수용이 안 되고. 계획을 세운 거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란죄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하나가 더 플러스 확인돼야 될 부분은 누구랑 모의를 했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무사 실무자들이 문건 작성한 건 밝혀졌잖아요. 네. 같이 뭐 13, 14명 네. 정도가 이게 뭐 실무선이고. 실무자들이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무선이고 예. 이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랑 같이 예. 협의가 되었고.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방장관 선은 넘어가는 게 확실하고. 그러니까 청와대에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군대에서는 예. 누구랑 공유가 되었을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저도 보수정이 좀 있었지만 이 판단이 잘 안 선 것은 태극기 부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또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예. 사람들이 군에 곳곳에 있었다면 예. 이런 계획에 동의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래로는 이 수방사 계획을 공유한 군의 인사들이 누군가, 그리고 위로는 누가 도대체 이런 지시를 내려서 기무사 이걸 작성토록 하였는가. 지금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과 황교안 당시 대행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선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정확히 밝혀봐야 되고. 근데 이제 키는 한민구 장관인데 네. 한민구 장관이 어쨌든 알았잖아요.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문건에 보면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는데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한다가 아니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말인데. 아니죠. 다른 말이죠. 보고하고 승인받는 거하고 다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으라고 제공하는 거하고. 한민구 장관이 어쨌든 내용을 알고 있었고 네. 이것을 막으려 했는지 네. 아니면은 묵인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승인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네.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결재선상에 없었던 거죠. 아니, 이게 결제든 아니든 실제로 이 친위 쿠데타라든지 이런 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동의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라인은 없어요. 문건에는. 국방부 장관은. 아니,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 입장에서는 예. 어떤 세력을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예. 그 세력의 움직임을 내가 껴봐야 뭐 저기 상대도 안 되는데 예. 그냥 모른 이렇게 척하자. 가는구나 하고 인지하는 정도. 그 정도 묵인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거 하지 마라. 막으려고 했던 건지. 본인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본인이 막을 수 없는 세력이 있다면 네. 이건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무튼 그 부분이 지금 수사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죠. 어제 이제 저희가 군 검찰 출신 그 변호사님과 함께 방송을 해서 얘기 나눈 문건을 자세히 보면서 나눈 이야기는 뭐냐면 제공했다. 표현이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를 누군가 지시했고 작성했고 하지만 국방장관이니까 이 문건을 알고 있으라고 제공하였지 또는 보고받고 결정하고 승인하고 반대하고 하는 선상이 없었던 것 같다. 추정입니다. 추정. 문건상으로. 그랬다면 국방장관도 패싱한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국방장관은 나중에 추후 알고 있으라고 제공받는 수준이었으면 쿠데타죠. 친히. 그러니까요. 국방장관을 무시하고 예. 계획을 계획을 집행하려고 했으면은 그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크죠. 하여간 세부 얘기 나온 만큼 이제 뭐 내란 예비 음모다 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이 정도면. 그 부분 수사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고 아까 내가 이제 방송을 들었는데 빨리 물러나죠. 이석기 같은 경우도 내란 예비 음모 무죄 받았어요. 그 부분은 무죄입니다. 맞습니다. 무죄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걸로 이제 크게 주목을 받고 떠들었죠. 예.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고대봉만은 무죄를 받았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예비 음모가 되려면 법적으로는 예. 이걸 구체적인 실행이 모의한 사람들이 예. 나와야 되고 기무사 실무선에서 검토한 수준이라 가지고는 예비 음모가 되기는 어렵죠. 아무튼 그거는 뭐 수사를 지켜봐야 될 제가 부분인데. 보기에는 이 뉴스를 한 발 뒤늦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앞서서 이게 적당히 덮여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 예. 우리도 그래서 오늘 저 국방위에서 예. 오전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 문건에 대해서 인지한 사람들이 군에서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이 밝혀지면 확인이 되니까요.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보수 정당에서 이럴 때 자유한국당과 확실하게 차별된 이미 차별화됐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뉴스 뒤에 그랬구나 이런 거 가지고는 이게 표가 안 납니다. 더군다나 당 대표 출마하실 분이 물론 이제 신중해야 될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할 단계를 왜냐하면은 넘어섰어요. 이제 내란 음모 이거 굉장히 큰 거잖아요. 큰 거죠. 큰 것이고 큰 겁니다. 또 이제 그것이 사실로 팩트가 확인되기 전에 네. 앞서 나가는 것은 뭐 또 다른 사람들의 인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민구 장관이 과연 뭐랄까 어제 저희 방송 표현으로는 목격자 아니었을까? 예. 지시자나 아니라 목격자 아니었을까 했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추가 문건이 나온다든가 또는 추가 이게 지시상이 상황이 추가 바로 지시상이 탄핵 기각이 되었고 탄핵이 인용이 되었고 통과가 되었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면서 탄핵이 만약에 이제 탄핵 판결이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그 엄청난 소요 상태로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있거든요. 때문에 군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보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지 모든 시나리오를 다 100% 짜놓고 이렇게 탄핵 만약에 이제 판결이 난 그다음 D+1, D+2 이렇게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 기무사 변호로 들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스탠스를 잘 취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또 다른 뉴스가 문자 폭탄을 받는다거나 겁내할 사람은 아니고 문자 폭탄 아무튼 때문이 아니라 이 부분을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너무 문제 아닙니까? 이 정도 나왔으면. 당연히 문제죠. 문제인데 어떤 특정 세력을 예를 들어 과거에 통진당 같은 경우에 내란 예비 음모로 몰아갔던 그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실제 동원할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리고 실행하는 순간부터 누구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의 명예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군을. 이 사람들을 철저히 처벌하는 게 군의 명예를 그러니까 군 내에서 일부 사람들을 속아내야지 군 전체를 대한민국의 적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군의 명예를 굉장히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의 일부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군은 국민을 사랑하고 평화 시위를 보장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군 안에 태극기 부대가 군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범죄 집단 잡는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군에 이런 세력이 그러니까 있죠. 군 전체가 내란 음모를 꾸민 것처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내란은 이렇게 가는 건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엄 내가 비록 정치적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군의 명예를 지켜줄 부분 지켜주고 그 안에 속아낼 사람들을 정확히 핀포인트로 집어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그건 맞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아무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발언해서는 안 되죠. 누가 군 전체가 계엄령을 모의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 음모가 기무사 문건을 작성하고 이 보고선상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민구 장관이 그러면 내란 음모의 동조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민구 장관을 특정해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는 따져볼 일인데 여하간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한 사람들 이 라인 선상에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분명히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기무사 자체는 진짜 정말 해체돼도 말이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한 것은 맞다. 그러니까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군의 명예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엄벌을 쳐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게 그 부분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군의 명예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군의 명예 실추를 걱정해서 이 사안을 조심해서 다루라는 건 저는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누가 군 전체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수사할 때 그 네. 개인의 인권을 존중을 해줘야죠. 뭐 인권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여하간 아무나 쿠데타 세력으로 센스를 잘 매도하는 거는 잡으시고 다음 주에는 또 말을 바꿔야 될지 모릅니다. 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 걱정은 어떻습니까? 기대도 걱정도 둘 다 있을 것 같은데. 잘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네. 뭐 어떤 야당이든 야당이 살아야 되고 우리 당이 뭐 살 수도 있고 한국당이 살 수도 있고 이건 지금 뭐 사실 페어플레이인데. 예. 바른미래당과도 접촉이 있었다면서요. 이현주 의원이 만났더라고요. 그 하태경 의원은 안 만나고요? 뭐 아니 당 대표 나갈 분은 안 만났단 말입니까? 너무 무시한 거 아니에요? 이분도 뭐 비대위원장 되기 전이더만요 미팅이. 근데 아무튼 이현주 의원만 딱 특정해서 만났어요? 이현주 의원이 초대를 한 모임이더라고요. 이현주 의원이.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아무튼 혹시 그 뉴스를 보고 이렇게 결국은 소위 뭐 명칭은 뭐라고 됐든 간에 뭐 제3지대는 뭐라고 혹은 뭐 각자 당에 이름표 떼고 어딘가 새로운 당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시작될 수가 없는 게 예. 이제 김병준 위원장 지금 코드를 보면 네. 이 타겟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거든요. 타겟이 근데 문재인 정부 비판을 많이 해요. 네. 이분은 한국당 외과 수술하러 온 거지 네. 이 정권 뭐 외과 수술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본인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아 그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뭐 국가주의고 뭐 성장을 잘 모르고 틀린 말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한국당 내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네. 국민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수술하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그 대목을 저도 좀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보수로서 어떻게 다시 사랑받는 정당이 되느냐 이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인데 제1야당을 이끄는 진짜 리더가 돼서 대정부 투쟁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예. 만장일치로 예. 한국당 내에 만장일치로 됐다 하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런 그 한국당 혁신 의지가 없어서 예. 친박들도 환호하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만만하게 받거나 그렇죠. 만만하게 받거나 뭘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그렇죠. 그게 아니면 자기들을 죽이지는 못한다. 저 힘으로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 고도의 전략이 있어서 아니 죽이지 못한다가 아니라 다 니들 안 죽일게 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거나 이야기했거나 혹은 친박 진영에서도 보기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힘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했거나. 예, 뭐 어쨌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정말 고도의 전략이거나 고도의 전략이라고. 지금 안심시키고 나중에 쳐내려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지금 봐서는 그 한국당 내에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정확한 인식이 있느냐. 그러니까 국가주의 비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예. 냉전 반공보수 비판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제대로 비대위원장 하려면. 네. 그러니까 본인은 보이기로는 제1야당 리더로 대여 투쟁에 앞장서는 정치 지도자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포지셔닝 한 게 아닌가 싶은 발언들이. 왜냐하면 본인이 친노 출신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잘 알겠죠. 예.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뭐 대통령의 차이가 뭔지도 본인이 알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게 아니라고도 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까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하간. 근데 문제는 그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 문재인 정권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당은 모르는 사람 같다. 아하. 그러면 한국당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한국당은 이분이 한국당 부활대책위원장이 아니라 한국당 장례대책위원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 장례 지내야 되는 사람인데. 장례를 지내고 부활하는 거죠. 예. 그게 성공해야. 예. 장례식이 다 끝나야 그 다음에 뭐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때서는 문재인 정부 비판을 이야기해도 타이밍이 맞는데 아무튼 지금 제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근데 저희도 인터뷰를 시도해 보려고 노력 중인데 그래서 직접 드려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이분을 아시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라이벌 의식이 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잘. 뭐 청와대에서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더 나은 정치인의 자질을 가졌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여하간 본인은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2007년에 대선 후보로도 나가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 생각이 앞서 있다면 완전 실패할 겁니다. 실패할 정치적 것이고 기회의 일종을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이 지금 무엇인지 네. 완전히 오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초반 흐름만 그런 보면. 대목이 좀 걱정되신다는 거죠. 네. 뭐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야권 재편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혁신을 해야. 근데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문재인 정권의 강경투쟁이다. 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물론 잘못하는 거 있지만. 근데 그거는 이순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한국당 제대로 수술 없이 바로 그렇게 넘어가면 결국은 사랑받지 못한 채 그리고 뭐 이런 재편을 하려고 하는 김병준 개인으로 개인 측면에서도 정치적인 인생이 끝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겁니다.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뭐 직접 인터뷰를 계속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2의 홍준표가 되겠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막말하지 않는 홍준표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센 표현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잘 돼갑니까? 준비는? 지금 여러 가지 비전들 가다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발표하십니까? 뭐 8월 첫째 주 안에는 조만간. 내용을 좀 자세한 내용은 뉴스공장에 나와서 꼭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